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5차원 지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5차원 지구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이 5차원 지구 개념은 최근에 제가 접하게 되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던 거를 5차원 지구가 꽤 많이 풀어주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5차원 지구 개념에 대한 책도 좀 읽고는 있는데, 이것과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한 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게 어디까지 맞느냐, 어디까지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5차원 지구 개념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2025 신인류 지구 우별 이야기인가? 뭐 그거 하고 이 작전 테라라는 게 있어요. 이 5차원 지구 개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3차원 지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5차원 지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3차원 지구에서 왜 계속 살 수가 없는지, 그냥 3차원 지구에서 계속 살면 안 되는지, 왜 차원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이를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뭐 숫자가 높으니까 무조건 뭐 차원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3차원 지구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면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3차원 지구에서 안 되는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차원 지구에서 계속 살 수가 없으니 차원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차원 지구의 문제점들, 왜 계속 3차원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1번, 일단은 이 수명의 문제. 2번 질병의 문제. 수명, 나이의 문제. 수명과 질병과 이 부정성들의 문제, 이게 악이나 어둠 뭐 이런 거겠죠.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이 고라고 하죠. 이 불교의 표면적인 핵심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고통,
이 고를 해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3차원 지구에서는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행복 이런 감정보다 이 고통의 감정이 훨씬 크단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면은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정신이 아프면 육체로 같이 오게 되고 육체가 아프면 같이 정신도 아파지게 되고 이 대부분의 고통은 이제 질병으로부터 온다. 아픈 거죠. 이제 몸이 아픈 거. 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가 크죠. 그다음에 나이의 문제는 이 수명이 지금 뭐 100년 이제 위아래 남짓으로 인간이 3차원 지구에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나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이제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기가 10대부터 30대 정도까지가 가장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별에서는 사실은 지구 행성이지만 이 과학적으로는 이 지구는 행성으로 분리하지만 이 문학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로맨스 있게 얘기를 할 때는 지구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예쁘겠죠. 그러니까 예쁘게 표현할 때는 지구 행성보다는 지구별이 더 예쁘다. 그래서 이제 지구별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구별에서는 인생을 즐기는 게 고작 해봐야 30년이다. 그런데 이 30년도 뭐 공부하고 일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제대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나이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중에서 꽃이 봄, 여름에 이렇게 피면은 그 봄, 여름에서도 한 며칠밖에 꽃 안 피고 그냥 져버리는,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한 일주일 열흘만 꽃이 딱 피고 금방 시들어 버리고 그러는 꽃들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란 얘기죠. 너무 꽃 피는 시기가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제 뭐 40대 되고 50대 되고 이런 사람들은 60대 되고 70대 되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되게 억울하죠. 일단 나이를 먹으니까 신체 능력, 밸런스 뭐 이런 게 젊었을 때처럼 안 되는 거죠. 노화도 돼서 쭈글쭈글 늙어서 이 젊음을 만끽하고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마음먹기
따라 다르다 라는 소리는 솔직히 어거지죠. 예. 왜냐면은 뭐 50 먹은 사람이 20대처럼 이 젊은 마인드로 살아봐야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자기 혼자 사는 사회도 아니고 남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내 친구들은 다 50살 먹은 마인드인데 나 혼자 20대처럼 막 가꾸고 꾸미고 노른다고 해봐야 그게 되냐고요. 그냥 어느 정도 흉내내는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이 수명과 나이의 문제. 왜냐면은 지구별에서 사는 건 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 게임하기 위해서, 즉 즐기기 위해서인데 이 3차원의 지구는 즐기기 위한 곳이라고 하기에는 이 감옥 개념이 좀 더 가깝다. 왜냐하면 그게 극히 적다. 라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피고 오랫동안 지고 약간 이런 개념. 질병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고 부정성의 문제. 이제 이것들은 나쁜 것들인데, 네, 뭐 어떤 뭐 사람들 간의 뭐 배신이라든지 뭐 싸움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막 뭐 살인부터 해가지고 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과 공포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하면은 음과 양은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지구별에서는 이 음양오행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이 오행이 너무 좁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양은 반드시 필요하죠. 음과 양은 이원성이기 때문에 이 이원성의 원리가 있어야만 체험이라는 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 음양이 없으면 체험은 존재하지 않고 무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음양은 존재하지만 오행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오행이다. 그래서 5차원의 지구에서는 음양 10행이라고 하나? 저도 이 오행은 이게 뭔 개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장육부를 말하는 건가? 오행이 뭐지? 오행은 제가 나중에 좀 찾아봐야겠네요. 오행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정성 그래서 3차원 지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큰 문제점들이 있다. 네. 저는 이게 일단은 수명의 문제가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성들의 문제라는 거죠. 악당들이나 뭐 나쁜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부정성이 빠지면 뭔가 허전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프리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부러 지옥으로 안 보내고 이 천국으로 보냈어요. 프리저는 슈퍼 악당이라서 이 지옥에 가면 좋아해요. 그래서 천국으로 보냈더니 그게 지옥 같은 거죠. 네, 해서 이런 악당들한테는 부정성이 필요하겠지만은 이 사탄의 어떤 그런 자식들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제 빛의 시대다. 5차원의 지구는 뭐 그렇게 볼 수 있. 그러면은 이제 5차원의 지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라고 한다면은 수명은 5차원의 지구에서 바뀌는 수명 나이의 문제. 5차원에서는 1000년 이상을 산다. 수천 년 정도를 산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와 있냐면은 이제 그 지구별 이야기인가? 신인류 지구별 이야기 이 책인데, 근데 이제 작전 테라에서는 150년에서 200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작전 테라하고 여기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수명이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수명이 많으면은 뭐 젊은 사람하고 못 어울리잖아요. 나이대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근데 5차원 지구에서는 어 신체가 바뀌어요. 반에테르체라고 해서 이제 이걸 보니까 탄소체 플러스 규소체의 이 콜라보로 이제 신체가 바뀐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우리 육체는 이 탄소체 기반의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막 금방 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반에테르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스스로 치유하고 막 그러는 게 있나 봐요. 이제 여기서는 태양이 두 개가 뜨는데 그 태양들은 이렇게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동화 속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게 크죠. 그런데 관점의 차이인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인 이 우주도, 이 지구도 어떻게 보면은 동화 속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신체 능력도 그러니까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자신이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한다고 해요. 뭐 유지한다고 해요. 예. 쉽게 비유하면 이 사이어인 이제 드래곤볼에 나오는 네. 뭐 손오공이나 베지터나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계속 그 젊었을 때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사이어인들은 늙지를 않아요. 네, 약간 만화 같은 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차원 지구는. 근데 뭐 이 관점의 차이라서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지구도 이 관점을 좀 달리하면 신기하다면 굉장히 신기한 지구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동화 같고 만화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지구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이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가 있는데 제일 낮은 온도는 절대 영도라고 해서 마이너스 237도인가? 마이너스 237도? 아무튼 이 0K라고 해가지고 이 절대 온도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237도 이하로는 더 이상 낮은 온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높은 온도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일 높은 온도는 몰라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높아요. 뭐 태양의 온도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높고 더 뜨거운 것도 범우주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온도는 어떤 게 제일 높은지 뭐 모른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제일 낮은 온도는 정해져 있어요. 우주에서 마이너스 237도 이하가 되면은 입자의 움직임이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활동이 멈추니까. 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지구가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존재하냐면은 지금 제일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37도라고 했는데 제일 높은 온도는 낮은 온도에 비해서 그 한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지금의 태양계에서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명왕성은 이제 빠졌다곤 해도 지구가 금성 옆에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막 여기 있고 이렇게 행성들이 여기서 이제 도는 건데 지구가 이 위치를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면은 지구 온도가 달라져 버려요. 그 얘기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적정한 온도가 뭐 10도에서 20도 정도가 사람이 적절하게 살만한 온도잖아요. 그런데
이 범우주적으로 보면은 10도, 20도의 차이는 진짜 먼지 수준도 안 되는 온도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무슨 40도로 막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못 살 정도가 되잖아요. 막 50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폭염으로 이제 사망자들이 막 속출하고, 막 60도 되면은 막 다 타버릴걸요? 예, 70도 되면 이 못 살걸요? 100도는 끊는 거니까, 끊는 온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해야 뭐 한 1, 20도 차이만 나도 사람이, 생명체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지구가 하필이면은 이 태양계의 위치에 있고, 그 태양계에서 정확하게 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딱 그 위치에 딱 와 있고, 뭐 거기다가 뭐 바람도 적절하게 불고 사계절이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디자인된 우주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우주가 탄생했다? 신이 디자인 설계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우주, 이러한 지구, 이러한 인류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단 얘기예요. 이러한 확률은 어떠한 확률이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이 확률, 이거는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 비행기가 내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지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쉽게 말하면은 동화 같은, 만화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산다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게 뭐 동화 같고 만화 같은 이야기, 쉽게 말하면 5차원 지구의 이야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5차원 지구라는 게 그냥 허무맹랑하고 막 뭐 SF 막 소설, 뭐 동화 같은, 뭐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필연적, 반드시. 예.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인 필요가 아니라 필연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 우주는 우연히 설계된 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된 우주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이 만들어진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있어야만 해요.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면, 만약에
이 우주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원인이 없다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우주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유와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우주 작동 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우주는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그래서 이 게임 이론 이 우주는 게임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반드시. 다른 걸로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수많은 책들, 수많은 정보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 정보들이 얘기하는 이 우주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 작동 이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을 뭐 보면은 다 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이 왜 이제 그 퍼즐 조각처럼 다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 총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이 우주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냐? 이 카오스 랩 하나뿐이라는 거죠. 진짜 제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총정리하는 데는 진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수많은 지식 정보를 봐도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이 지식 정보가 이 총망라해가지고 설명하는 데들이 없단 얘기죠. 뭐 어디서는 끌어당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어디서는 역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어디서는 미스테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어디서는 UFO 어디서는 외계인 뭐 어디서는 뭐 5차원 지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어디서는 뭐 영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어디서는 뭐 불교 뭐 기독교 어떤 뭐 종교들 뭐 어서 뭐 깨달음 어서 뭐 과학 뭐 그러니까 이 총망라해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다 퍼즐 조각처럼 파편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퍼즐처럼 맞춰야 돼요. 이게 지금 저한테 주어진 퀘스트예요. 이게 웃긴 거란 얘기죠. 왜냐면은 지금 5차원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이 작전 테라하고 2025 신인류 지구별 이야기 이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네. 얘기가 다른데 이것도 제가 지금 퍼즐 조각처럼 맞춰야 돼요. 맞춰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이 우주는 게임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냐면은 우선은 처음과 끝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무한 이것도 제일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개념이 우주 작동 원리에서 반드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도 이 두 가지하고 이 양립되지 않는 이론은 무조건 모순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어떤 이론을 어떤 개념을 만들더라도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어떤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못한다, 이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 왜냐면은 처음과 끝을 설명을 못한다? 무한을 설명을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존재, 나는 에고의 나, 뭐 육체적인 나, 뭐 영혼적인 나, 상의자인 나, 근원의식인 나, 모든 나를 포함하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I am.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신이라는 이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이래버리면은 신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우리가 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막 신들처럼 신이 한 명인 게 아니라 12신, 뭐 제우스 있고 뭐 포세이돈 있고 막 등등등등, 그리고 1세대 신이 있고 2세대 신이 있고 3세대 신이 있고 막 세대별로 신들이 달라지고, 신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막 12명이나 되고 그 12명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 되게 포괄적이라는 거죠. 이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들일 텐데, 근데 나와 신이라는 존재는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이 절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함하면서도 모든 거 다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나와 신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신은 같은 존재다라고 뭐 일단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봐도 무방하죠. 어차피 뭐 내가 신이라는 거는 이게 뭐 다 풀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과 끝, 무한, 이거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시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떠한 정보와 이론을 접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꼭 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근데 설명 못하는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포함이 안 돼 있는 데들도 대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게임 이론에서는 이게 설명이 아주 깔끔하게 될 수가 있어요. 게임 이론으로 치면은
처음과 끝이라는 거를 게임 이론으로 대입하면 설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돼요. 왜냐면은 처음과 끝,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 라는 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은 유한이에요. 무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OR이 아니라 AND. 네, 이렇게 양립을 해야 돼요. 처음과 끝과 무한은 OR이 아니라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는 시작이 없고 죽은 적도 없기 때문에 끝도 없다. 시작이나 끝이 없다. 라는 거는 무한 성립이 되죠. 시작과 끝은 유한이에요. 근데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면 무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거를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걸 게임 이론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은 1차적인 관점, 2차적인 관점, 즉 이 차원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플레이어 개념과 캐릭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캐릭터 개념으로는 시작과 끝이 존재해요. 즉 유한하다. 그 플레이어 개념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무한하다. 그러니까 게임 이론으로는 이 플레이어 개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신이에요. 우주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플레이어. 그래서 이 플레이어는 시작과 끝도 없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항상 이 플레이어는 존재해요. 이 플레이어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게임을 시작해서 캐릭터를 생성하고 게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스테이지라는 게 있을 거죠. 뭐 난이도도 있을 거고, 캐릭터에 스탯이 있을 거고, 어떤 경험치나 보상, 아이템, 퀘스트, 이런 스토리, 이런 등등이 있을 거죠. NPC도 있을 거고, 도와주는 가이드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이 지구는 이 스테이지에 지금 속할 거고, 또 난이도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5차원으로 차원 상승하고 또 15차원까지 보통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는 지금 이 게임을 15차원 정도까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든 캐릭터는 3차원 지구에 존재하고 5차원으로 차원 상승하고 또 다시 윤회했다가, 그러니까 이 게임의 스토리상 어떤 퀘스트나 자기가 이 경험치나 이런 게 이제 받쳐주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근데 못 넘어가면은 다시 부활해서, 이 부활하는 게 윤회죠. 다시 부활하는 게 이제 재게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윤회 개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정도의 도달을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근원의식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캐릭터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뭐 삭제가 되는 거겠죠. 이때는 캐릭터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3차원 지구에서 100년 살고 5차원 지구에서 1000년 살고 6차원 7차원 그 위에 단계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십억 년 뭐 이렇게 충분히 잘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살고 하면은 자기도 공으로 무로 돌아가고 싶다. 이 캐릭터도 동의를 그때쯤은 할 거예요. 그러면은 플레이어로 다시 돌아가서 근원의식으로, 근원의식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때가. 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기억의 문제도 있어요. 기억의 문제. 여기가 우주적으로 보면은 아카식 레코드라는 이 중앙 우주에 모든 기억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전생의 기억들 모두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내 캐릭터가 활동했던 모든 기록들이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캐릭터에 대한 모든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한한 기억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캐릭터는 유한하죠. 어딨어? 캐릭터. 예. 뭐 어딨지? 아무튼 캐릭터는 유한하고 플레이어는 무한하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엔 유한하다. 그래서 이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억이라고 해봐야 그 캐릭터에 대한 전생에 대한 기록들, 차원에 대한 기록들, 예, 이 캐릭터가 게임에 시작된 시점부터 그 게임이 종료되기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지,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무한한 기록의 저장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전제 조건에 무한한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역사의 정보를 무한하게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 무한한 정보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무한이 나와도 무한을 받쳐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건 조금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지금 모든 정보들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5차원 지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5차원 지구에서 수명의 문제. 그러니까 이 우주를 설명할 때는 이 두 가지 개념, 게임으로만, 이 우주는 게임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게 튀어나와서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게임이라고 치면 5차원 지구에서 이 어디야? 2025 신인류 지구별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고 막 이렇게 동화 같고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창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생기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나의 허가가 있어야겠죠. 나의 승인. 왜냐면은 보니까 이 차원이 높은 개념의 창조는 플레이어, 즉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처럼 이 2025 신인류 지구별 이야기와 작정 테라가 5차원 지구를 다루는데 서로 얘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밑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수많은 파편화된 조각들, 파편화된 지식 정보들, 서로 얘기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얘기가 다르고, 왜 얘기가 있고, 왜,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 정보는 도대체 누가 제공하는 거죠? 누가 생산해 내는 거죠? 이걸 따져야 돼요. 자, 지식 정보를 정말로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저처럼 총정리해서 간단하고 간략하게 핵심을 팍팍 이해할 수 있게 왜 전달 못하느냐, 왜
이 종교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경전들, 막 수많은 책들, 뭐 영상들, 말들. 근데 그게 다 서로 일치하면 또 몰라. 다 말이 다르고 왜곡됐고, 이 거짓 투성이에 진실과 거짓이 짬뽕 되어 있고, 예? 왜 이렇게 난잡하냐? 정말로 누군가가 지식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할 목적이라면은 이렇게 파편화된 지식들을 전달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외계의 차원이 높은 외계의 존재, 즉 외계인들이 이 뭐 상승 마스터라든지 뭐 영단의 어떤 뭐 관리자들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뭐 채널링 뭐 메시지들을 뭐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지식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전달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돈 벌고 싶어라고 했을 때 돈 버는 비법 해가지고 무슨 뭐 백과사전으로 막 두껍게 해가지고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단순하게. 왜냐면은 진짜 이 핵심 이 노하우는 종이 한 장으로 충분히 다 설명 작성 가능해요. 어떻게? 정말로 어떠한 존재가 이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어떤 고차원의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너 2023년에 아니면은 2012년에 비트코인을 몇 월 며칠 날 사. 네 전재산 다 투자해서 자, 이 간략하고 짧고 이 임팩트 있는 이 한마디 이 한 줄 이 한 줄만 있으면 돼요. 아니 뭐 두 줄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언제 어떤 주식 종목을 풀매수해 그리고 언제 팔어. 그럼 이렇게 두 줄. 무슨 뭐 백과사전 안 필요하다고요. 이 두 줄이면은 정말로 어떠한 고차원의 외계 존재가 나를 도와줄 목적이었으면은 이 두 줄이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뭐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 두 번째는 뭐 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뭐 세 번째는 뭐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뭐 네 번째는 뭐 우주 법칙이 그러하다, 뭐 다섯 번째 뭐 카르마, 뭐 이렇게 수도 없이 이유를 대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왜 항상 간접적으로만 도와주려고 하느냐. 결국엔 나의 노력을 대가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하지?
라고 한다면 뭐 흔히 얘기해서 뭐 노력 없는 결과 없다, 뭐 노페인 노게인이다, 뭐 콩나무인데 콩나고 뭐 원인과 결과 뭐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냥 붙인 거고, 응? 그냥 이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거면은 그냥 직접적인 도움을 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이 과정들, 그러니까 파편화된 이게 이제 퀘스트예요. 퀘스트. 파편화된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뭐 마스터들, 뭐 영단 관리자들, 뭐 스승님들, 뭐 외계인들, 뭐 그런 채널링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냐, 이 그냥 가이드 내지는 NPC 내지는 그냥 뭐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정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막 좀 막 의미심장하게 막 되게 메시지들을 보고 그대로 막 따라하려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뭐가 자꾸 하나씩 부족해.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그 전부를 포함하지 않아.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 일정 범위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 얘기는 뭐야? NPC들은 자기네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게 딱 그래요. 그리고 이 창조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창조, 그러니까 이 파편화된 지식 정보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나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상상력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획을, 기획 부서에서 기획을 다 해서 나한테 제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5차원 지구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5차원 지구 개념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내가 접하기 전까지는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5차원 지구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5차원 지구 개념이 두둥하면서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차원 지구가 보면은 2025 신인류 지구별 이야기하고 작전 테러하고 뭐 또 나중에 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5차원 지구를 다루는 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하나의 그 정보를 맞추는 데 있어서 가지고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차원 지구 개념이 뭐 작전 테라, 2025년 신인류 지구별 이야기, 이런 책들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다 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어떤 게 마음에 드냐고. 그러니까 이게
기획 1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여기서 이 부분이 난 마음에 들고 이 부분이 마음에 들면서 내가 이제 막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 상상을 하겠죠. 그리고 무의식의 기록이 무의식의 이제 각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무의식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나 뭐 가이드들이나 뭐 NPC들이나 기타 등등등의 이 존재들은 창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떤 걸 보고 상상하고 그걸 무의식화해야지 그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만 뭔가를 보여주는 게 내가 그걸 보고 무의식화 시켜야지 그 일들이 창조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일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연구를 한 결과가 이게 전부란 얘기예요. 이거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를. 그냥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하죠. 뭐 5차원 지구 얘기만 보면은 뭐 무한이나 유한이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뭐가 앞뒤 뭐 이런 거 상관 안 해. 그냥 5차원 지구 가자 좋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이제 시작이고 끝인 거죠. 다른 논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 논리가 필요하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대충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중간 정리를 했어요. 아직 완벽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저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정리라고 한 거고, 그래도 뭔가 이 퍼즐 조각이 계속해서 점점 맞춰지고 있다. 예, 발전이 있긴 있는 것 같다. 뭔가 머리가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반대로 좀 더 이 깔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아무튼 뭔가 발전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봤습니다.